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우리 쟁쟁하게 요즘에 스타 반열에 오르고 계시는 성상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기자님을 모시고 발행인님이죠. 모시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피곤하세요? 밤에 좀 자세요. 자시라고. 제가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일 많은 사람 성 기자뿐 아니야. 다 많아. 나도 목소리가 맨날 갈려있잖아. 그래서 오늘 평창 롱패딩이 요즘에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여기에 그래서 대박이 났다면서요. 그죠. 신성통상이란 업체가 이걸 만드는데 이게 주가가 이제 40%가 뛰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게 지금 정경유착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패딩이 지금 14만 9천 원짜리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뭐 한 20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이제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서 가져오니까는 이제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업체의 사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거 좀 궁금해요. 영태순 회장님이란 분인데 신성통상에 이제 월간조선에 이제 기사가 난 걸 보니까 서강대 연극서클 시절에 문성근과 단짝이었다. 이창동 완전 정경유착이네. 이창동 영화 이창동이면 노무현 정권의 1대 문화장관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초록물고기 등에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양력을 쭉 보면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73학번이고 서강대 연극서클인 서강극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화권력으로 꼽히는 배우 문성근 씨가 72학번 무역학과인데 이때 이제 엄청나게 친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태순 회장이 이제 1997년 이창동 감독이 만든 초록물고기에 30억을 투자했고요. 또 노사모 회장을 지낸 배우 명계남 씨가 이스트필름 대표로 이 영화의 제작을 또 이렇게 했고, 뭐 이 전체적으로 문성근 씨하고 상당히 이제 절친인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고 또 2012년에는 신성통상이 문재인 테마주 혹은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한때 주가가 이제 급등했죠. 이 회사의 사회이사로 있었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 이 노무현 정권의 통일부 차관을 했는데 또 이 회사에서 사회이사로 또 있었고 그래서 이 전 차관이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문이 돌자 또 안철수 테마로 분류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분은 완전 정치적인 사람이네요. 자기 사업하고 정치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뭐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문성근 씨가 문재인 정권 창출에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핵심 멤버신데 요즘에 다 적폐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면은 이 뭐 상품이든 뭐든 간에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 정권의 인사하고 이 아주 절친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뭐 어떠한 뭐 루트에 의해 가지고 뭐 이거를 뭐 따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뭐 명쾌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해외에다 매주를 줘버리면은 한국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안 생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81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다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태순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벌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 벌어가 남는 돈 가지고 또 무슨 자파 영화 만들고 정치권 후원금 내고 이런 식으로 또 순환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드는 지금 각종 평창의 상품들, 기념품들, 그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이미 기사에 뉴스에 몇 번 난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은 도대체 뭘 해가 돈을 버냐고요. 안 그래도 강원도에 외딴 곳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강원도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적자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뭔가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풀려야 되는데 이 지금 전부 다 외국 업체에다 돈을 갖다 벌게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오. 중국에서 한국의 정치인들 그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 중에는 중국하고 연관 중국에서 자기 가족들이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희한하게 갑자기 친중으로 확 가버린 거는 이 친박계 의원들이 그 중국에서 자기 뭔가 사업을 하고 중국에서 그런 이권들이 자기한테 오니까는 대통령을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친중으로 몰고 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선할 때도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이 문재인 캠프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중국하고 아주 친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국에 올림픽을 하니까는 그 중국 업체들한테 그런 이권을 다 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한국의 이런 정치인들이 이 중국하고 이 뭔가 이 짬짬이가 있어가지고 이건 여야가 공이 똑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익을 중국에다 팔아먹는 거죠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 TV를 보시는 우리 애국 그 시민들께서는 신성통상 이거를 사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불매운동해야지. 그거는 불매운동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이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업무 방해로 이렇게 또 고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연관이 된 사람들이 이런 걸 따내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합법적으로 조사를 하자. 국민청원운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사를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자유한국당도 이 커넥션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정하게 그렇죠. 경쟁을 했느냐. 예, 그런 부분부터 해서 왜 일자리가 다 해외로 나가느냐. 네. 한국에서 올림픽 하는데 왜 일자리가 해외에 자꾸 창출되냐. 그럼 일자리위원회는 뭐 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국민들한테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한미 FTA도 파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한미 FTA 폐기하자고 하고 한국이 연간 30조 원의 흑자를 내는데 폐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자리 20~30만 개 날아간다고. 그리고 그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다 지금 무인화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1월 1일부터는 이 지금 일자리가 한 10만 개 이상이 대대적으로 사라진다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없애는데 일자리 80만 개 만드는데 또 국민 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어차피 안 지킬 약속인데 뭐 막 이야기해도 되는데 국민들이 그 약속 안 지키고 오래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택했는데 뭐 보통은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죠. 네. 우리는 선택 안 했는데. 그 어쩔 수 없어요. 국민들이 뭐 바보라서 국민들이 뭐 그런 사람 선택했는데. 그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난 제발 국민이란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멍청한 국민들이 있겠죠. 나 오늘 아침에 이거 누가 하나 메일 보내줬는데 블룸버그라는 게 블룸버그 마켓이라는 그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마크 매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애널리스트예요. 1993년부터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인데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old fashioned socialist, 그러니까 구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구닥다리 패션 좌파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anti business, anti business 그래서 성향을 갖고 있고요. 반시장.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더 잘 팔렸나 봐요. 한국 화장품의 최고의 날은 이미 다 떠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의 화장품 기술 다 중국이 배워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막 분석을 하게 되면 외국자분 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드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 안 팔린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기술 다 빼가지고 자기 나라 업체들이 만드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한국 업체 걸 안 사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장 안 팔리는 거지 뭐 사드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막 규제를 강화해서 예.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예. 재벌들을 막 이렇게 탄압을 해가지고 이 기업을 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에서 최고의 나라입니다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생길 겁니다. 지금 20일부터 지금 한미 FTA를 이제 재협상을 하는데 이게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한국의 농수산물, 지금 농수산물들은 전부 다 정부가 보조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버티는데 이 보조금 이런 거를 못 주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들한테도 각종 정부 지원금을 주는 거를 못 주게 할 거라고. 그러면 한국의 농수산업하고 중소기업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크 매튜스 이 사람이 문재인의 경제 계획 이런 것들이 경제 정책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엔티 스톡 그러니까 반주식 시장이 반주식이라는 거죠. 그 주식에 그러니까 반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재인은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아까 신성통상이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신성통상이 이런 구스 패딩이라는 거를 판매를 할 거라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면은 이 주식을 미리 사놓으면요. 주가 조작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주가 조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뭐 원전 폐기하고 뭐 러시아 가스관 뭐 기름 송유관 가져오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러시아에서 기름 갖고 오면은 뭐 합니까? 다 리베이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정권을 잡은 거는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잡은 거지. 그죠? 예, 불쌍한 청년들을 생각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 경제에는 마술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얼마나 방법입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거 빼앗아갔다가 주겠다는 그런 날가름도 같은 인간들한테 우리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부안해동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얼마나 비참해질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걸 한번 제가 묻고 싶은데 오늘 뭐 어딥니까? 동아일보에 아주 좋은 칼럼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죽은 통진당이 산국정을 잡는다. 이 성평인 너서리온께서 쓰셨는데 이건 정말 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 예, 죽은 통진당이 산국정원을 잡는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홍상훈 기자님. 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그 신호탄입니다. 그래요? 자, 동아일보가 이제 거의 뭐 좌파 매체처럼 행동했는데 지금 이런 기사들이 예전 같아서 나왔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역시 우리 성상훈 기자는 국제정치를 많이 공부해가지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게 지금 밑바닥에서 여론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이게 이제 정권이 넘어간다고 이 언론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예. 이 언론사들이 냄새는 제일 잘 맞죠. 아니 왜냐면 이 국민들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국정원이 정보가 빠를 것 같아요. 언론사도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라고. 맞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 분산을 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는 거고 국정원은 대통령 한 명이 보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정보 수집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성 기자님, 지금 국정원을 작살내고 있는 이 국정원 개혁위원장이 정혜구 씨잖아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립시다. 예.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옛날에 국가보안법위원으로 또 처벌받았던 사람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으로 예. 처벌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 다 그런 걸 쓴 사람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반도 정통성을 이제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어디입니까? 성공회대 교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래 놀라운 일도 아닌 게 서훈 국정원장 북한에 2년인가 살다 본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북한에 서훈 위원장은 서훈 국정원장은 별 역할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지금 그 정혜구 씨가 국정원에서 맨파워래요. 맨파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2년 동안 살았으면 거기서 뭐 성접대 한 번도 안 받았겠습니까? 거기 뭐 다 그런 게 엮여 있는 사람들이 저기 국정원장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국정원에 이런 뭐 개혁 FT 뭐 TF 해가지고 국정원 이름도 바꾼다 하더라고. 국가란 그걸 빼버리고 우선 뭐 정보 뭐 해외 대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정원이 아니고 이 무슨 부로 이름도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통진당 해산시켰던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직 국정원장부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기 사면복권 2번이나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 좀 저기 선생님 요거 좀 읽어주세요. 이 정혜구 씨가 직접 쓴 글이에요. 이 정혜구라는 사람이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TF 위원장으로서 맨파워예요. 요거 좀 읽으세요.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 사에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글의 요점을 글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일제라는 국가 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됐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 결국 좌절됐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국정원의 잘못은 엄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개혁을 왜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 공산 세력에 부여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분의 말씀이고 이 사람이 지금 쓴 게 뭐냐면 소련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철저하게 이제 수행을 했고 한국에서는 미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좌절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북한을 지금 정통적인 국가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북한 사람을 갖다 국정원 지원에다 꽂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웃기는 게 북한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철저하게 수행했다 그러는데 북한은요 조선왕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주선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뭐 정직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니 그것도 임종석이 북한이 지령받고 저기 활동하던 놈인데 청와대 비서실장 가 있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한국에 있는 모든 군사 기밀은 북한에 다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지금 다 서울구치소에 지금 다 잡혀가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님, 전 국정원장님. 그 다음에 서천호 2차장 우리가 다 남재준 캠프에서 같이 좀 일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호준 그 부산지검장 그분들이 국정원에서 했던 일이 이분들이 지금 뭐 뇌물죄로 엮어놨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통진당 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혜구 씨가 이분들을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지금 잡아들여가는 게 통진당 해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남재준 국정원장님 그분요 지금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 국정원장 이런 거 다 지냈어도 소나타 구형 소나타 타고 구형 소나타 되게 날았더라고요. 그런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골프 한번 쳐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을 뇌물죄로였고요. 웃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내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서천호
뭐 경찰대 뭐 했죠 그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이 국정원에서 이 간첩 잡던 사람들을 지금 다 구속을 시키는 거는 북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를 방증하는 게 되는 거고, 촛불혁명이 곧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혁명이라는 거를 그거를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그 서 기자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셔가지고. 자, 지금 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국,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미국의 관점에서 이제 한반도를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미국은 북한이 지금 핵심이 아니고 중국을 어떻게 죽일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한국에 북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있고요. 남한에는 그 박근혜 정부가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 보수 정권이니까 친미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친중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천안문에 가서 이렇게 막 손 흔들고 있고, 사드도 그냥 조용히 배치하면 되는데 다 공개를 해가지고 완전 난리굿을 이게 펼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미국, 그러니까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려는 세력들은 중국의 세력, 북한의 지원을 받는 일본의 공산 세력,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죠. 이 파는 얘들이 깔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소위 말해서 친이계, MB계, 이쪽은 다 친미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확 시켜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자기들도 이 고통을 받을 거라는 뻔히 아는데 네. 왜 그렇게 탄핵시켰겠습니까? 자, 여기는 이건 미국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고도의 이제 이 전략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되죠. 그러면 박근혜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을 다루는 게 더 쉽다고. 네. 그렇게 두들겨 펴가지고 무기 팔고, 그리고 한미 FTA 자기들이 무역 적자 보는 거 대폭 줄이고, 한국에 통상 압력가 해가지고 네. 더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을 이 선별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네. 제가 미국의 정책 기관자라면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 FTA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국에 불리하게, 미국이 유리하게 다 엮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제거가 되냐? 이 통상 압력 중에서 농수산물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자, 농수산물이 지금 전라도 이 농민들 다 문재인 지지하는 층들 아닙니까?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혁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모택동도 그렇고 다 농민들을 구워 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 이게 규모 있잖아요. 예. 수출 규모를 보게 되면 자동차 이런 거 수출하는 게 한 11조 정도 돼요. 근데 농수산물 수출 규모가 55 정도 그래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자동차 수출 이런 거에 비해서 농수산물 수출 규모가 한 5, 6배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농수산물 한국이 그만큼 뭐 수출하는 거는 아마 그 데이터가 좀 잘못됐을 겁니다.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의 그 농수산물 그렇게 그 농촌들을 완전히 파탄을 내물어 해가지고 이 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한테 칼을 들고 이게 화살을 쏘게끔 그런 식으로 이게 끌고 갈 거라. 근데 그렇게 농수산 시장이 무너지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려지든 말든 상관없다고. 한국의 농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농민들이 자살하든 말든 상관없다. 한국의 소위 말하는 친중 반미 세력, 지금 한미 FTA 할 때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했지만 한중 FTA 할 때 데모한 거 보셨습니까? 그건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농민 세력이라는 데들이 공산주의 위 계층은 공산주의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농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이 세력을 다 규합을 해버린 거죠. 그 성주 사드 배치한다고 농민들이 나와가지고 데모했다는데 그 사드가 산 꼭대기에 배치하고 골프장에 배치하는데 성주 주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이 농민들이 문재인 정권한테 이 칼을 들이대는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끌고 갈 거고,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이런 민주노총이나 이쪽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무역 보복 제재 이런 것들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무너지게끔. 어떻게 무너지면 우리 다 굶어 죽잖아요. 무너지면 되겠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빨리 선택해가지고 이거 탄핵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닥까지 가버리면은 이제 일어서기 힘들어요. 국민들이 야 문재인 정권 갈아치워라. 왜냐면 탄핵을 시킬 거리는 너무 많죠. 지금 안보도 팔아먹었지, 뭐 군사 주권도 중국에 팔아먹었지 하기 때문에 탄핵시킬 거리는 많은데 여론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을 확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뭐가 터지겠습니까? 그 노무현 가족들 640만 불 받은 거 그런 게 수사가 해가지고 이제 한 개 터질 거고, 북한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이 내통했던 것들 감청 기록들 한 개씩 터질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공산 정권이 돼가지고 정권을 갈아치우겠죠. 하지만은 정권을 갈아치운다 하더라도 이 미국하고 이 한미 FTA 협상 이런 거를 이미 다 맺을 거 맺고 뺏길 거 다 뺏겼기 때문에 미국은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제 한국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한국의 농어민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한일 FTA를 맺으면 돼요. 근데 맺겠어요? 안 맺죠. 아니, 안 맺으면은 농민들이 죽으면 돼. 농민들이 죽든지 한일 FTA를 맺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고. 한일 FTA를 하면 자 보십시오. 1억 2천만의 일본의 그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지금 뭐 후쿠시마 이런 오염된 쌀들이 막 지금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 불안해하다고. 그럼 한국의 농수산물들을 사 먹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농수산물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한일 FTA를 안 맺는다? 그러면 이 정권이 끝나는 거죠. 그 농민들은 한일 FTA를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한일 FTA 맺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네. 아니면 근데 그 농민들이 TV를 봐야지.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이 TV를 봐야지 하지 어떻게 하냐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의 정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 되네요. 예. 한국의 정치 세력 누구로 반항하냐? 확실한 친미 세력, 그 친이계, MB계 이쪽을 앞세워 가지고 이 지금 한국의 반미 세력, 그 친중 세력을 싹을 확 다 말라 비틀어 죽여버리는 그런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꾸 저보고 너 친이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친이계 어디 있어요? 우린 친한 게지, 친한 게. 친박 이런 게 아니라 친자유계.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이 큰 틀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대응을 하든지 뭘 할 건데, 이 보수에 계신 분들은 야 너 친박이지 뭐 친이지, 친이가 의미 없어요. MB가 박근혜 탄핵시키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뭐 암살하려고 했는데 뭐 그 나머지 대통령 하나 제껴버리는 게 그게 뭐가 큰 일입니까? 근데 송 기자님, 우리가 끝나기 전에 이거 하나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냐면 이국정 교수님이 지금 공격받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분을 지켜줘야 돼요. 왜냐? 이분은 애국자세요. 제가 이분에 대한 거를 다 요즘에 찾아봤는데 정말 이분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고 몸으로 때우시는 분이고 가족의 그 모든 거를, 자신의 모든 거를 희생시켜서 국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살리는 사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죠? 무슨 파도 아니고 국민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뭡니까 JS에 넘어온 북한 군인, 북한 군인을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이 군인이 보니까 청탄을 17발을 맞았는데 대여섯 부대가 이제 이렇게 맞았나봐요. 근데 이 엉덩이로 해가지고 소장을 뚫고 이게 그 총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해충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20년 동안 수술하면 처음 봤대요. 이렇게 이런 환자를. 그래서 책을 뭘 들고 가는데 기자들 쫓아가서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환자가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뭐라 그랬더니 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쫓아가서 공개해달라고 해서 그 공개를 했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그 정의당의 김종대라는 무슨 국회의원이라 그러네요. 저는 국회의원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이국정 교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뭐 인격 침해를 했다는 둥, 뭐 범죄자라 범죄 행위를 했다는 둥, 뭐 이딴 소리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이하고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면 신은미가 했어요. 신은미가 자기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몸에다 일부러 회충을 집어넣는데요. 이런 미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럼 아니 뭐 일부러 몸에다 해충을 집어넣고 뭐 있어요? 북한에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좋아하는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북한이 뭐 수령님의 뭐 무슨 수령님이 낙원이다 뭐 이렇게 천상 낙원이다 매 계속 설명을 했는데 몸속에서 회충이 뭐 25cm 이게 뱀입니다. 뱀 27cm 뱀이에요.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 알약 그 회충약 하나 먹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이 북한 체제가 완전히 개망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뭐 정치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움직이고 그 전에는 조용히 그냥 잠복해 있다가 딱 지령이 떨어지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최고존엄이 무슨 손상이 돼가지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노길남 민족통신의 노길남 씨가 이 이국종 교수를 범죄자라고 잡아가려는 거예요. 구속시키라는 거예요. 노길남을 구속시켜야 돼요. 미국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노길남 같은 자를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애국자 이국종 교수님을 구속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많은 뭐라 그럽니까? 이 달빛 기사단 같은 이런 자들이 막 지금 아주대병원을 뭐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우리 애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국종 교수님께 이 성원에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 되겠고,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될수록이면 다 아주대학교 병원을 이용하셔가지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이국종 교수님께 좀 이 힘을 보태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정대 이 국회의원은 국민을 모욕한 아니 애국자를 모욕한 게 국민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말이야. 사죄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셔야 돼요. 그런 짓 안 하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이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기생충이고 그 기생충 집단이 만든 게 신인류 북한 주민들 기생충 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를 비난을 해야지 무슨 생뚱맞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없던 자들이 말이야 기어 나와가지고 그 애국자 교수님을 오다 대고 비난을 해요. 우리 국민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자, 이 김종대 의원하고 북한하고 연결고리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자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과거의 테러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테러 방지법에 보면은 그런 이상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게 추적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그거 없앴잖아. 근데 지금 그때 뭐 박영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합법적 의사진행 발의를 하면서 울고불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 왜냐하면 자기들의 돈줄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 막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차단되고 잡혀갈까봐 겁이 나니까 울고불고 한 거예요. 아니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울고불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북한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이 김일성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하고 6자 중에 3자가 같으면 50%가 같은 겁니다. 그래요. 이거 명예훼손 걸리면 아니죠. 이거는 뭐 당을 비판한 거기 때문에 당명을 바꾸시라고 기분 나쁘니까. 자, 그랬는데 테러 방지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는 그 테러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국정원을 마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에 좀 주요 역할을 하셨던 지금 분들이 다 감옥에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전체적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는다.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뭐 정치 개입 못하라 하고 저기 국회 국정원 직원들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거 다 각 공공기관에 국정원 직원들 파견되어 있는 거 다 못하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간첩질하고 정보 빼내고 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서슬 시퍼렇게 그냥 딱딱 들어가서 감시하고 있으면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기 국정원 이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자꾸 그러는 거죠. 예. 뭐 정치에 개입을 안 해요. 체제를 지키려면 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아니 개입을 해서 잡아야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CIA나 FBI도 다 위장 요원으로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파견돼 있고 다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아까 그게 지금 뭐 기분이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테러리스트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을 그때 그렇게 핏하게 반대를 했었군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 한국에서 서울 지하철에 테러가 일어나면요 문재인 정권은 전복됩니다. 걔들이 테러를 하기 쉽게끔 여건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테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광주 지하철에서는 테러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다고. 글쎄 그때 노무현 정부인데 왜 대구 지하철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테러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그런 테러가 일어나면은 문재인 정권은 전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송 기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는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통일약과 사주시고 능라밥상도 방문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통일약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능라밥상 검색하시면 메뉴하고 다 나오니까 와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워치?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제가 하는 언론사입니다. 거기에 팀이 나오죠? 예. 그것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있어요. 그것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송 기자님 얼굴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여기 뭐 가끔 가다가 명언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는다. 이거는 아주 좋은 멘트였고요. 문재인은 이건 우리가 말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올드 패션드 소셜리스트, 올드 패션드 소셜리스트, 또 anti 비즈니스맨 이렇게 돼 있어요. anti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싫어하면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요? 비즈니스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칠까요? 감사합니다.